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주택거래 허가제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주택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6.17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됐는데 논란이 많았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을 내오면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택거래 허가 제도가 헌법에 반하는 거냐 위헌적인 것이냐 아니냐 얘기는 많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까지는 얘기를 여기선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고 또 저희 도사 이승태 TV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얘기 드리는데 일단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잠실,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여기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새로 지정을 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왜 뒀냐면 갑자기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토지가 거래되는 것을 허가를 받도록 한 게 투기에 사용되는 건 아닌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청담, 삼성, 이 대치, 잠실동 여기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부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동대로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요. 거기가 지금 현대에서 짓기로 한 삼성동 쪽에 지금 한전지 부지에다가 쭉 지면서 개발하는 영동대로 개발. 그쪽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이스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그 종합운동장 쪽에다 싹 다 이제 다시 그쪽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땅값이 굉장히 오를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땅값 오를 거라는 걸 지정해 준 거는 마찬가지야. 니네 땅값 많이 오를 거야라고. 개발되니까 땅값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묻겠다는 건데 이게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땅에 일부가 개발된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이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헌성 논란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 나대지도 아니고 여기가 논밭도 아니고 이미 여기 다 사람들 살고 사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대한민국 서울 도시 강남의 핵심 지역인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설정한다고? 이 얘기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설왕설래가 됐던 거예요. 무조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기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구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정기간이 그러니까 잠실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를 보면 서울특별시 공고인데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0일까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1년간 일단.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기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토지거래 아파트를 거래를 했어. 근데 허가 안 받았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법률상. 그것도 왜냐면 불이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 6항에 나와 있는 거야.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똑같은 26조에 보면 아까 어떻게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의 이하에서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어. 형사처벌도 받아요. 대신 민사상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쓴 순간부터 무효라는 거냐? 그냥 매매계약을 썼는데 나중에 2달 있다가 허가를 받았어. 그때까지만 무효라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유효였는데 계약을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냐? 그게 모르겠다는 거지 해석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91년도에 판결을 한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다. 무효긴 무효인데 유동적이야.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에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 받잖아. 그럼 싹 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지. 이게 유동적 무효 이론이에요. 만약에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됐어 만약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의 물권의 효력도 무효야. 등기도 무효고 채권의 효력도 무효예요.
매매 계약도 무효야. 싹 다 무효야. 그 무효인 등기에 기해서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다 무효야. 그러면 줄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허가 안 받은 그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률 효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내가 돈을 줬어.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허가를 안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도 못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계약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아무것도 없어. 대신 이제 그렇다고 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가 돈 줬는데 원인 없이 받아간 거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이행하라는 청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 이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너 빨리 협조해줘.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서류를 갖다가 안 줘.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 협조하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그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그 어렵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런 일이 생겨. 강남에서 모르고 어떤 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그 매매 계약하면서 허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떻게. 규제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게 6월 23일이잖아요. 2020년도. 그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랬는데 매매 계약은 그 전에 체결을 하고 나서 그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지정한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때 허가 받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정이 6월 23일 날 됐잖아요. 그 전에 21일 날, 20일 날, 6월 20일 날 아니면 5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 다음에 등기는 그 사이에 넘어온 거야. 그 이후에. 그랬을 경우에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안 받아도 되죠. 그렇지. 정답. 안 받아도 돼요. 그거야.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운 거지. 야 나는 그 전에 매매 계약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매매 계약을 소급해서 할 수가 있겠지. 짜서 앞으로 넘기는 거지. 근데 나중에 그래서 등기까지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토지거래 매매 계약을 그때 한 게 아니야. 그럼 그 등기 다 무효라는 거죠. 싹 다. 그 집 산 사람은 뭐 난리 나는 거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다른 문제인데 이번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지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등기를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상태야.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정기간이 만료됐네? 야, 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년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렸어. 그 경우에는 재지정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토지거래 계약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그 허가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과 뭐 그 합헌 의견이 많은데 그 규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취지가 보니까 투기 세력이 들어올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니네 허가 받아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 부동산적인 문제점이 집값이 너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어디서 오르냐? 다 강남에서 오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값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나왔는데 허가제도까지 미봉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점점 두고 봐야 되지만 근데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근본적인 그 공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정식,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원칙에 이렇게 적합한 방식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를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런 강한 정책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 바꾸고 임대차 안심 보장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저기 전월세 상한제를 두니까 전세값 더 오르잖아. 사람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법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기심이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다 찾아내요. 그거 다 어떻게 막어. 제일 좋은 건 사실 집값 안 오르고 서로 다 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데요. 아휴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머리가 아프다. 집값이 올라서 돈 버는 세상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죽어라 누가 일하겠어. 죽어라 이래서 뭐 1년에 만약에 뭐 3천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은 일도 안 하고 집만 갖고 있다가 한 4억을 벌었다 1년에?
아이씨 그러면 10년 일해도 저것도 못 보는데 내가 근로 의욕이 생겨요. 그것만 보면 무조건 집값 때려잡아야 되는데 근데 또 사회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그 원칙들이 있다.